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저희 라이브가 좀 불안한가 보네요. 뭐 끊기고 그죠? 요즘 계속 이어지는 일이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도 잘 연결되도록 노력하면서 진행할게요. 오늘 특징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몇 종목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뭐 헤드라인 종목 뉴스로 뽑고, 그래서 M&A 관련된 이슈들은 헤드라인을 뽑고 나머지들은 또 특징주를 했는데 오늘 6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치고 갈게요.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일단 오늘 주가 3% 올랐는데요. 다이아몬드 스포츠 이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포츠는 40개 이상의 주요 스포츠 팀의 경기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걸 이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아마존이?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컨텐츠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OTT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디즈니에 대한 도전. 뭐 이렇게 디즈니가 또 그 스포츠 관련해서 OTT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ESPN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주가는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도 오늘 2.5% 올랐는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포토샵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특히 협업에 강점이 있는 요 피그마 계속해서 인수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규제 당국들이 너희들이 하면 경쟁을 해치니까 안 돼 얘기해도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그래도 계속 할 거야. 뭐 경쟁 크게 침해 안 할 거야. 막 했는데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피그마 인수 중단하겠다. 이게 200억 달러 규모 M&A였는데 이거를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반겨요.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다만 인수 중단하지 않지만 계약 해지에 따라서 10억 달러는 수수료로 피그마 측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 1조 3천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피그마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 이런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한테 1조 3천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여튼 이건 중단이 됐다. 그래서 어도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입니다. 그냥 우리 뭐 US 스틸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은 26% 폭등했습니다. 와, 이게 미국 최대 종합철강 회사인데요. 일본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니폰 제철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인수하겠다라고 이게 최종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당 55달러입니다. 근데 이 US 스틸이 지난 금요일 종가가 39.3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4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니까 주가 안 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26% 폭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50달러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요 니폰제철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은 예상이 됐었다. 요 이슈 있었습니다. 자, 세 종목 M&A 관련해서는 다 정리가 됐고요. 맞아요. 쿠팡도 M&A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넣을까 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쿠팡도 목록에는 넣어놨었다가 나중에 추리는 과정에서 뺐습니다. 네, 우리 쭈쭈베이비님이 쿠팡 딱 찍으셔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아마 쿠팡은 우리는 관심이 정말 많죠.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기업인 걸 아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는 막 그렇게 막 또 이렇게 핫 이슈 종목은 아니어서 뺐어요. 늘 걸 그랬나 보다. 그죠? 좀 아쉽네요. 네. 자, 이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면 썬파워입니다. 썬파워는 오늘 31% 폭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인데 사실 이게 뭐 우리가 52주 기준 뭐 사상 최고 뭐 사상 기준 뭐 이렇게 따지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수년 내 아마 최저가일 텐데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뭐 그런 회사일 텐데 썬파워가 계속 기업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일단 3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제출을 기한 내에 못 마쳤어요. 얘네도 그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분기가 종료되면 45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때 제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뒤늦게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봤더니 계속 기업으로서의 이 존속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게 아마 감사 내용상 문구가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썬파워도 대출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출 기관과의 신용계약 위반이 됐다고 합니다. 기한 못 맞힌 거, 그 안에 또 계속 기업으로 이런 문구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대출 기관들은 이게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조건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그렇잖아도 힘든데 대출도 갚아 이렇게 돼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건데 일단 월가에서는 이게 실제로 대출 기관들이 내놔라고 하면서 이 기업을 완전 파산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과 계속해서 이제 오랜 동안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 신용 리스크에 계속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뭐 주식을 뭐 유상증자라던가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 이런 우려에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썬파워는 조금 피해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근데 참고로 썬파워가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1억 1,600만 달러가 있고 즉각적으로 즉시 상환을 해라고 할 돈으로 예측되는 돈은 한 6,53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감안해 보면 뭐 당장 또 갚으라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 맨 아래줄은 그냥 참고 내용인 거고 그냥 월가의 그 평가들을 저희가 좀 더 참고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끊긴다네.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죠? 자, 두 번째 사실은 이제 5번째가 되겠네요. 앞에 3종목 봤으니까 5번째 종목은 니오입니다. 니오는 오늘 5% 가까운 상승세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제조 기업이죠. 아부다비 정부가 22억 달러 추가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후 CYV에는 아부다비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10억 달러 조금 넘는 돈을 이미 투자를 받은 바 있죠. 여기에 추가로 22억 달러를 더 받는 건데 이렇게 스타트업들 이제 막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은 자금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뭐 되게 큰 일을 거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아부다비 요 CYVN 요 홀딩스는 요 니오의 지분을 20% 넘게 이제 확보를 하게 됐고 단일 최대 주주로 올라섰죠. 니오 측에서는 우리 투자 받았어. 그래서 강화된 재무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 경쟁력과 판매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거야. 든든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요. VF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8% 주가 급락을 했어요. 미국의 의류업체입니다. 우리 브랜드 들으면 다 알아. 반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이스트팩, 잔스포츠 이런 게 다 여기 VF 코퍼레이션 브랜드인데요. 지난주에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 근데 일부 IT 시스템을 요 해커들이 이걸 다 지들이 암호화시켜가지고 락을 걸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개인 데이터를 이제 도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 방식을 보면 요게 아무래도 뭐 랜섬웨어가 많이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까 뭐 돈 얼마 내놔, 뭐 비트코인으로 얼마 입금해, 뭐 요런 아마 그거 같다라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이게 우리가 뭐 랜섬웨어 공격이다 이렇게는 밝히진 않았는데 시장에선 다들 아무래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막 온라인으로 다들 주문하고 하는데 그걸 이행하는데 아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많이 시스템이 막히면서.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뭐 완전 정상화 전까지 아마 사업 운영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SEC에서도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이걸 계속 투명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도입이 됐고 그게 아마 월요일부터 이게 또 시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VF 코퍼레이션은 관련해서 이제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를 주고 풀거나, 그죠?
그래서 조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피해를 당했는지 아직도 조사 중이고 아직 뭐 그렇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여기에는 뺐는데 애플 이슈도 있었어요. 우리 몇 달 전에 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뭐 그런 결과가 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 혈액 내 산소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애플워치 통해서. 그래서 최신 버전 2가지 버전을 잠깐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애플이 또 밝힌 게 있어요. 근데 애플은 주가가 한 1% 미만으로 간밤에 떨어져서 그냥 특징주에서는 뺐는데 뭐 그런 이슈도 있었다더라. 그래서 특징주가 정말 많았다라는 거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